처음은 이제 고기부터 먹어야겠죠.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코스트코에서 33,000원 주고 산 처가일월 국거리 1.8kg입니다. 국거리 하면 보통 이렇게 잘려있는 걸로 많이 사시죠. 하지만 고기는 익히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입안 가득 고기를 담는 것이 진정한 육식의 길이라 생각해서 국거리는 꼭 덩어리로 산 뒤 큼지막하게 직접 자릅니다. 육식맨이 강추하는 월드 베스트 고깃국 굴라쉬, 본토 발음으로는 구야시. 파프리카 베이스의 고기 스튜라는 메인 아이디어 자체가 미친 사기 조합이라서 서양권 나라에선 다 좋아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헝가리 정통으로 알아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는 틀림없이 완벽한 한상이 될 겁니다. 헝가리안 구야시 바로 들어갑니다. 롯데마트에서 산 리얼 베이컨입니다. 정통 구야시는 라드, 고체 돼지 기름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름도 내면서 고기 건더기도 추가하려고 일부러 지방 많은 베이컨을 골라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채소는 초스피드로 지나가겠습니다. 양파는 작게 깍둑 썰게 합니다. 너무 공들이지 말고 대충 써세요. 마늘은 다집니다. 3,000원짜리 다지기를 사는데 세상 편했습니다. 진작 살걸. 이렇게 양파, 마늘이 선발되고요. 굴라쉬의 메인인 파프리카입니다. 빨강, 노랑 색깔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파프리카만 단독으로 담았습니다. 샐러리입니다. 헝가리 전통에는 안 쓰는 채소지만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넣었습니다. 당근은 적당히 깍둑 썹니다. 깍둑의 크기는 내 입 크기 맞게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이것은 파스닙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식물의 존재 자체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구야시에는 거의 들어가더라고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면 수입 제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당근하고 인삼 중간 맛 같은? 생긴 건 하얀 당근 같은데 향과 촉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채소는 한 번에 넣을 겁니다. 감자는 전분기를 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역시 깍둑깍둑 썬 뒤 물에 담가둡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파슬리입니다. 뽀글뽀글 파슬리는 안 됩니다. 토마토는 이탈리아산 홀토마토 통조림을 샀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기 2부대와 채소 5부대를 차례차례 진격시킬 겁니다. 약불에 베이컨을 구워 돼지 기름을 모읍니다. 금세 튀겨지듯 맛있게 구워졌고 마이야르 바느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때 양파와 마늘이 들어갑니다. 잘 볶다가 양파 겉면이 그을리기 시작하면 파프리카까지 투입합니다. 이 대목에서 향신료 3인방이 등장합니다. 먼저 캐러웨이 씨앗입니다. 파스닙과 더불어서 구야시에는 꼭 들어가는 시그니처입니다. 캐러웨이 안 넣으면 가짜라고 헝가리인들이 악플이 많길래 저도 굳이 구해서 넣어봤습니다. 크러쉬드 레드페퍼는 매운맛 담당입니다. 페페론치노나 청양고추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인 재료인 파프리카 파우더입니다. 헝가리 사람들 굴부심의 핵심이 이건데요. 헝가리산 파프리카는 다르대요. 헝가리산 아니면 다 가짜래요. 검색해보니까 생긴 것부터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2숟갈 넣으려고 5만원 10만원을 투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름 이것도 프랑스산 고급 파프리카예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헝가리 친구들. 향신료와 채소를 섞어 볶는 이때가 굴라쉬를 만드는 과정 중 가장 환상적인 순간입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유럽인지 알 수 없는 엄청난 향이 집안 가득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바로 월드베스트 고깃국의 위험인 거죠. 채소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고기가 나와야죠. 좀 고기가 많은데? 그런 교양 없는 발언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고기 한 조각 한 조각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양념과 분량이 골고루 배일 수 있게 꼼꼼히 볶습니다. 생고기 빨간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면 재료가 모두 잠길 정도의 물과 토마토를 함께 넣습니다. 통조림에는 국물이 많아서 볶아야 할 고기를 푹 익혀버릴 수 있어요. 미리 넣지 않고 물과 함께 토마토를 넣은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재료를 추가하면서 3번에 나눠 끓일 겁니다. 먼저 고기의 속이 대략 익을 때까지 뚜껑을 닫고 잠시 끓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냄비가 바뀌었죠. 계량 실패입니다. 냄비가 작아서 일일이 옮겼어요. 이제 샐러리, 당근, 파스닙을 넣을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료가 다 잠길 정도로 물을 추가합니다. 이 상태에서 1차로 소금, 후추 간을 합니다. 지금 해야 고기와 깍둑 채소들의 적절히 간이 배이겠죠. 당근이 대략 익을 때까지 뚜껑을 닫고 약불로 끓이겠습니다. 헝가리 전통 구야시는 걸쭉하지 않아야 하므로 전분이 뿜어져 나오는 감자는 물에 담가두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넣습니다. 감자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뚜껑을 닫고 약불로 끓이겠습니다. 감자가 잘 익었다면 다른 재료가 익었는지 더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국물은 현재로서는 꽤 싱거울 겁니다. 맛을 보면서 취향에 딱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한 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파슬리를 넣습니다. 이거 좀 많은데? 파슬리 판인데? 라고 느끼신다면 제대로 헝가리 스타일 분량으로 넣으신 겁니다. 이제 불을 끄고 파슬리가 잠기게 충분히 섞으면 완성입니다. 굴라쉬는 제가 서너 번은 해봤던 요리고 할 때마다 너무 감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만들게 됐어요. 먼저 당연히 처음은 이제 고기부터 먹어야겠죠. 고기가 아주 푹 익어가지고 정말 부드럽네요. 맑아 보이지만 맛이 아주 잘 배있어서 훌륭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잘
잘 만든 굴라시는 감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약간 얼큰한 무슨 해장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국물입니다. 이제 그걸 먹어봐야죠. 오늘을 위해서 산 그 비싼 카드님 맞나? 파스니 당근하고 인삼을 섞어놓은 듯한 맛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맛인지. 맛은 당근 곱하기 5 정도 되는데 질감은 감자처럼 부스러지고 마지막에 넣은 이탈리안 파슬리보다 향이 더 세요. 거의 향신채네요. 그리고 굴라시는 바게트 빵이랑 같이 먹습니다. 보통 이렇게 완전히 담가서 적셔서 먹죠. 감자도 탄수화물이지만 밀만 줄 수 있는 이 특별한 어떤 경지가 있어요. 맛은 몸에 좀 안 좋아야 돼. 고기랑 빵. 진리네 진리. 고기랑 빵은 진리. 먹을 때 편안해요. 딱 먹자마자 이게 가정식이다, 소울푸드다 이런 느낌이 확 들 정도로 편안한데 충만한 그런 맛이 있어요.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뭔가 육개장, 그런 곰국 이런 정도의 위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술이랑 먹기도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술 먹고 해장하기도 좋을 것 같고 분명 기름지기도 하고 기름도 많이 냈고 꽉 차 있는데 산뜻해요. 혹시 뭐 소 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향 하나도 안 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매력이 있네요. 파스닙이 단순한 건더기가 아니네. 파스닙은 감자 당근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파스닙 안 넣고서는 이 정체성을 못 느낄 수준이네. 지금까지 제가 올린 많은 요리들이 대부분 충격 혹은 자극 그런 식으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하지만 사실 삶의 많은 순간들은 이런 위로의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국물 음식들만 주는 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릴렉스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맛입니다.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건강과 안전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제는 사회 곳곳의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맛있게 보이는데 치중한 요리보다는 영혼을 달래주는 요리를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풍성하고 따뜻한 굴라시를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지셨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